여러분,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절대로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고 심지어 의지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왜 이 사람과 엮였을까? 그 순간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잘못된 사람과 얽히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인간 유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들과 단 한 번이라도 얽히면 당신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될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부류는 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세상이 자신만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억울하다, 힘들다, 왜 자신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냐며 하소연을 늘어놓죠. 처음엔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남 탓, 환경 탓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대신 떠안게 되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또 다른 유형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세상을 다 아는 듯이 당장이라도 대박을 낼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이번에 나만 믿어. 크게 터진다니까. 하지만 정작 행동은 없습니다. 시작도 하지 못하고 실천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허풍과 말뿐이죠.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결국 내 시간과 돈, 에너지만 낭비하게 됩니다. 성공은커녕 내 인생만 점점 갉아먹히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잘 지내는 척하지만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친한 척, 의리 있는 척하다가도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는 험담과 뒷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정말 당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배신을 저지릅니다. 그러고 나서는 태연하게 잡아떼죠. 내가 언제 그랬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반드시 또 배신합니다. 이건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물건, 시간, 심지어 마음까지 빌려갑니다. 이번만 도와줘. 다음에 꼭 갚을게. 하지만 그 다음은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해 보이지만 점점 커지고 결국 돌려받지 못한 채 관계도 신뢰도 내 삶의 기반도 무너져 버립니다. 돈 문제는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험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그야말로 지뢰와 같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변합니다. 폭언, 무시, 심지어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야. 잠깐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버티다 보면 결국 상처투성이가 되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인생은 그 사람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며 지옥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깊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애초에 엮이지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것, 멀리 하는 것,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것. 이것만이 내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엔 괜찮았다는 착각입니다. 독이 든 술도 향은 달콤하듯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첫인상은 매력적일 때가 많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내 편 같아 보이고 심지어 믿음직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죠. 예를 들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을 떠올려 봅시다. 회사에서 늘 상사와 동료에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참 안 됐네 하며 위로해주죠. 그런데 몇 달 지나고 나면 이상한 패턴이 보입니다. 어느 직장이든 누구와 일하든 늘 똑같이 피해자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본인인데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시간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런 말이 돌아옵니다. 내가 도와준다더니 왜 이것밖에 못해? 결국 돕던 사람이 상처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은 분위기를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늘 중심이 되고 아이디어도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시행 단계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자리마다 내가 곧 사업을 시작할 건데 이번에 대박 날 거다라고 떠들어댔죠. 주변 사람들은 혹해서 투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결과는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만 요란했을 뿐이었죠. 결국 주변 사람들의 돈과 신뢰만 잃게 만든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내 인생이 그 사람의 말장난에 휘둘려 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늘 웃고 함께할 때는 든든한 동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가장 큰 배신을 저지르는 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를 믿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막판에 상사에게 가서 제가 다 했습니다라며 공을 가로챈다면 결국 손해보는 건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배신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맛을 본 겁니다. 배신으로 얻는 이득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또 다시 칼을 꽂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정답입니다. 돈만 빌리고 안 갚는 사람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나 이번에 급하게 필요해. 딱 이번만 도와줘.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부탁을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엔 소액이라 괜찮겠지 하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됩니다. 점점 금액이 커지고 나중엔 돌려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빌려준 내가 죄인이 된 듯한 상황에 내몰립니다. 아니, 내가 친구 맞아? 이 정도도 못 도와줘?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쯤 되면 관계도 무너지고 내 마음도 무너지고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되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기분 좋을 땐 세상 누구보다 다정합니다. 하지만 한순간 기분이 상하면 폭언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점점 조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괜히 기분 건드리면 안 돼. 말 조심해야 해.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은 그 사람 기분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하루하루 눈치만 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런 사람 곁에서 살아가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유형의 사람들은 결국 내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시간, 내 돈, 내 마음을 조금씩 갈아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어 있습니다.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린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처음부터 엮이지 마라. 선 긋고 멀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 그것만이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위험한 사람들과 엮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늘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은 불쌍해 보이죠.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대단해 보입니다. 뒤에서 칼 꽂는 사람은 든든해 보입니다. 빌리기만 하는 사람은 한 번쯤 도와줄 만해 보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때때로 누구보다 따뜻해 보입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설마 저 사람이 날 해치겠어?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 기분만 맞춰주면 괜찮아. 이런 합리화를 하면서 점점 더 깊이 끌려 들어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은 불편한데 스스로 불편함을 인정하기 싫으니 저 사람도 좋은 점이 있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속이며 계속 관계를 이어가게 되죠.
또 하나,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상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들어볼까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언젠가 고마워하겠지. 입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저 말이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나도 한 번쯤 기회를 잡을 수 있겠지. 뒤에서 칼 꽂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늘 내 편처럼 행동하니까 언젠가 큰 도움이 되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이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버티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늘 똑같습니다. 상처, 배신, 손해뿐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잠시 달라진 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그대로입니다. 특히 피해자 코스프레, 거짓말, 배신, 빌려먹기, 감정 폭력 같은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고치려 들지 말고, 이해하려 들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 내가 도와주면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이 사람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이런 미련도 위험합니다. 좋은 점이 아무리 있어도 독이 묻어 있다면 결국 나를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만큼 길지 않습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북돋아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를 무너뜨리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까? 인생을 망치는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늘 나를 약자로 만든다는 것.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가해자가 됩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일꾼이 됩니다. 뒤에서 칼 꽂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바보가 됩니다. 빌려만 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봉이 됩니다.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눈치 보는 노예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나의 역할을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소모품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내 인생 전체가 잘못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옆에 있는 사람이 독이라면 내 모든 성취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엮이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과 이미 얽혀버린 경우입니다. 처음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져 있고 관계가 꼬여 있고 빠져나오기 힘든 늪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늪에서 나올 방법은 있습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 사람도 좋은 면이 있어. 나만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이건 희망이 아니라 미련입니다. 독이 든 물에 아무리 깨끗한 물을 섞어도 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면이 아무리 있어도 나를 갉아먹는 한 가지 습관이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두 번째로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전화가 와도 바로 받지 마십시오.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자꾸 대화할수록, 자꾸 마주할수록 다시 끌려 들어갑니다. 관계는 곧 습관입니다. 거리를 두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연락하던 걸 이틀에 한 번으로, 이틀에 한 번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십시오. 그렇게 거리를 벌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이 훨씬 편안해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내 삶을 대신 채울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매일 전화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매주 만나던 사람이 없어지면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이 허전함 때문에 다시 그 사람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운동, 공부, 독서, 새로운 인간관계, 작은 목표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스스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내 편을 확보해야 합니다. 혼자 끊으려 하면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내 편이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멘토, 혹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너 잘하고 있어. 그 관계는 끊는 게 맞아. 이렇게 한마디만 들어도 훨씬 단단해집니다. 인생은 혼자 이겨내는 싸움 같지만 사실은 지지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훨씬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사람과는 이제 끝이라고 결심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애매하게 남겨두면 반드시 다시 파고듭니다. 빌려간 돈을 끝내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괜찮아, 나중에 줘라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이용당합니다. 뒤에서 칼 꽂는 사람에게 그래도 이번엔 믿어볼게라고 말하는 순간 또다시 배신당합니다. 단호하게, 냉정하게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결국 선택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바뀝니다. 내 에너지를 북돋워주는 사람과 함께하면 날개를 달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 삶을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하면 끝없는 추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절대로 엮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사람, 입만 살아있는 사람, 뒤에서 칼 꽂는 사람, 빌리기만 하고 갚지 않는 사람,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이들과는 처음부터 선을 긋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마음을 갉아먹는 사람에게 쓰기엔 너무나 소중합니다. 내 곁에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나를 웃게 하는 사람, 나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 삶을 갉아먹는 사람들은 늘 가까이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동네에서, 심지어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잘 아는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회사가 문제고, 세상이 문제고, 부모님도 문제라 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이 위로해주며 그래, 너만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달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모두가 지쳐버렸습니다. 왜냐고요? 이 남자는 하루 종일 불평만 늘어놓았고 누구 하나에게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들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마치 이 사람의 불행이 전염되는 것처럼 자기 삶도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 남자는 끝내 혼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결국 주변 사람을 고갈시키고 본인까지 파멸시키는 길로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모임에서 늘 말발로만 사람들을 휘어잡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번 내가 곧 사업을 크게 벌일 거다. 이번에 투자하면 다 같이 부자 된다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모임 사람들은 혹해서 돈을 모아 맡겼습니다. 몇 달 뒤 그 사람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알고 보니 애초에 사업 같은 건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허풍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믿음을 돈으로 바꿔먹고 사라진 겁니다. 입만 살아있는 사람의 끝은 늘 똑같습니다. 그가 크게 얻는 대신 주변 사람들은 크게 잃습니다. 배신의 칼을 꽂는 사람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 어느 회사에서 두 직원이 함께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고생 끝에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날 그 중 한 사람이 상사 앞에 나서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건 제가 혼자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동료는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순간에 욕심의 등을 돌린 겁니다. 이 일을 겪은 동료는 말했습니다. 배신은 칼보다 아프다. 맞습니다. 칼에 베이면 상처라도 남지만 배신은 마음과 인생 전체에 흔적을 남깁니다.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의 폐해는 더 치명적입니다. 처음엔 5만 원, 10만 원 같은 소액입니다. 급해서 그래, 이번만. 하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순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됩니다. 더 끔찍한 건
돈을 빌려준 쪽이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내가 진짜 친구 맞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돈도 잃고 관계도 잃습니다. 사람을 잃는 건 괜찮을 수 있지만 내 마음에 남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말 그대로 지뢰입니다. 좋을 때는 천사입니다. 선물도 주고 다정하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돌변합니다. 온갖 욕설과 분노를 퍼붓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늘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괜히 건드리면 또 폭발하겠지. 결국 자기 자신을 잃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황이 익숙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갇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사라진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상대의 불행을 메워준 들러리, 상대의 허풍을 뒷받침하는 조연, 배신의 희생양, 봉, 눈치 보는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데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쓰셔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람과는 절대로 엮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선을 긋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설령 그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설령 오래된 친구라 해도, 설령 지금은 불쌍해 보여도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엮여버렸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거리를 두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내 삶을 다른 것으로 채우고 내 편을 확보하십시오. 무엇보다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잘못된 사람 하나만 걸러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절대 엮이지 마세요. 엮이는 순간 망합니다.